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함께 열어나갑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위험을 극복하면 기회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향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랍니다.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해 주십시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이 투자되고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이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 테스트베드 국가를 넘어서 선도 국가로 가는 것, 그린 선도 국가로 가는 것, 그리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국가로 대한민국이 나가는데 이 한국판 뉴딜이 기초를 낳기를 희망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이드 오늘 초대 손님은 민주당 이광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만나 뵈면 좀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국회의원도 3선이고 강원도지사도 하셨고 누가 봐도 비중 있는 분인데 왜 최고위원도 안 하시고 대표도 출마 안 하시고 그랬습니까? 전 정치 신인이잖아요. 많이 배워야 하죠, 아직. 예. 지금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네. 총괄 본부장이신데 그렇습니다. 총괄 본부장이면 제일 높은 자리입니까? 아니, 위에 위원장도 있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네, 합니까? 김태년 원내대표입니다. 아, 원내대표가 하고 그 밑에 이제 총괄 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시는군요. 지금 뉴딜 코리아 이거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당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기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뉴딜 펀드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러면 우리 이 의원 아이디어입니까? 예, 제가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지금 시중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예. 유동자금이 많지 예.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불안하잖아요. 예. 근데 결국 우리는 디지털이나 그린으로 미래로 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투자가. 예. 근데 제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보니까 그 160조라는 돈은 공적 자금을 집어넣고 예. 돈이 없으니까 이제 IT 테스트 베드 국가로 가야 되겠다. 예. 돈이 없으니까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그 더 나가는 주파수까지 판 다음에 대대적으로 통신망을 깔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IT 기반이 마련이 된 거죠. 그때 제가 경험을 살려서 현재 많은 돈이 있는데 결국은 미래로 가는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뭔가 이분들한테도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미래로 가는 투자를 과감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익을 얻자 국민들도. 왜냐하면 지금 사는 게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딜 펀드를 통해서 미래로 가고 이익도 함께 얻자. 이런 것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런 사례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닐 테고 그전부터 쭉 좀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싱크탱크 여시제 그렇습니다. 계셨잖아요. 네네. 지금도 혹시 여시제 소속이 돼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아니시고. 예, 가끔 공부하러 가죠. 여시제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또 정책 이런 거 연구하는 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거기에서 나라 미래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셨어요. 아무튼 연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 기업으로 투자가 장기 투자가 일어나야 결국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잖아요. 예. 그런데 과거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보게 되면은 이 금리가 10%대였어요. 네. 그때 산업은행이 8% 이자를 가지고 기업한테 3%에 빌려주니까 5%가 비는 거를 국민 세금으로도 메워줬거든요. 예. 기업 자금을 유치하기 예. 위해서. 그럼 국민들한테 좀 죄송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25%의 재형저축을 만들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들한테 미래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한테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들을 손해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과거 재형저축 같은 그런 것을 국민들을 안심하게 효과를 내리는 그것이 함께 일어나야만 현재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5G망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2년간 2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디지털 부분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과감한 미래로 투자가 일어나려면 결국은 저는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건 민감하잖아요. 네. 한편으로 안정되고 이익을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펀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 펀드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수익이 창출되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다시 또 이익을 돌려주고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볼륨은 얼마나 글쎄 저는 구상을 이거는 하십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 유럽 같은 경우가 재생에너지만 160조 원을 동원해서 재래생에너지로 확 넘어갔거든요. 저는 그 우리나라가 결국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V자 계곡을 걷는다고 하는데 그럼 흙으로 다 메우든지 아니면 뭔가 날세게 해가지고 휙 날아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 다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예. 결국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래로 가는 과감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펀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이익을 봐야 된다. 왜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들은 노후도 불안하고 직장도 불안하고 지금 내가 집을 못 사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이 없으니까 지금 일반 셀러리맨들은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예. 형편이란 말이죠. 이럴 때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미래로 가는 이런 것이 난 최소한의 복지이고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 펀드 운용은 누가 하게 됩니까? 금융회사에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세제 혜택,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거고 결국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말하듯이 뭐 이것이 뭐 비자금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황당한 생각이죠. 예. 우리가 서울 지하철 9호선도 국민이 참여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태백시에서 열리게 되는 그 풍력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정도 규모였는데 우리가 재무적 투자자는 약 20%의 이익, 기관 투자자는 3%에서 5%,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7% 이익 이렇게 다 상품이 팔렸는데 다 그건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하고 금융기관하고 민간이 하루속히 예. 정확한 투자처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 이제 그 문제라고 그럴까요? 이제 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정부 임기가 현재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정부가 바뀌어도 이게 계속 갈까 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네. 있고 또 다른 걱정은 펀드니까 100%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손실이 안 나게 해준다는데 그러면 그걸 세금으로 막는가? 이런 걱정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펀드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하나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이 적은 펀드. 이게 주로 이제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수익을 적은 이런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 펀드고요. 예. 나머지 두 가지에서는 전형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건데 이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펀드입니다. 예. 이 시장 질서에 적합한 거죠. 예. 근데 저희는 우리가 시장 하지만은 과거 정부에서 우리가 재형저축 25% 이자를 준다는 건 시장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국민들한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수십조 원의 지금 재난지원금을 집어넣는 시절이잖아요. 그렇다면 미래를 가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다 투자를 할 수 없으니 시중에 여유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는 거는 나는 그건 공적 자금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다. 예. 중산층은 이렇게 해서 자산을 모으고 정말 국민 세금은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이 난 현실적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거는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재형저축이라는 제도는 수십 년간 운영됐잖아요. 그러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만들어진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런 걸 했었거든요. 과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싱가포르 투자청처럼 미래에 투자하는 기관을 만들자. 이게 KIC죠. 예. 그때 이걸 만든다고 하니까 정권의 비자금을 만든다고 엄청 비난을 했지만 작년에 여기서 수익이 20조 원이 났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식이 700포인트 수준이었어요. 근데 연기금을 주식 투자를 하는 많은 나라가 캐나다나 미국 같은 거 연기금 개혁의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그때 이걸 하자고 하니까 또 연기금 사회주의가 된다고 굉장히 많이 반대했지만 결국 그것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끝나는 시절에 1,800포인트쯤 끝났거든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에서 지금 10년을 넘게 헤매고 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좀 더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때 투자하라고 하면 엄동설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건 전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경제 살리기 좀 집중하는데 결국 많은 분들은 이 떠도는 돈을 투자에 유치하자라고 여야가 함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안에 하나의 대안을 낸 거고 야당이 그런 비판이 있는 건 또 우리가 함께 고쳐나가면 되는 거라고 보는데 저도 이거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예. 거거든요. 외국의 사례도 많이 보고 우리가 함께 이 펀드를 향해서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뉴딜 펀드 얘기 듣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게 잘만 하면 자고 있는 돈 잘 모으고 또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당은 왜 반대합니까? 그래서 그 일종의 이제 오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대화를 보고요. 좀 하셨나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상당히 그 두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기대도 되고 우려스러운 것도 저희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여러 차례 수개월 동안 내부 토론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상임위 안에서는 충분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쟁점이 뭐라는 것도 저는 잘 아실 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 위기의 시기에 여야가 싸워서는 득될 일이 없잖아요. 외국에서도 우리 뉴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사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이 미국 경제를 다시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꿨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 옛날 이름을 그대로 좀 따온 것 같아서 뉴딜 말고 뭐 좀 다른 근사한 표현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사례를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위기에 결국 탈출하는 방법 중에 우리 케네디 대통령을 보는데요. 당시 이제 그 소련이 먼저 우주를 향해 쏘아 올리니까 미국 조야가 발칵 뒤집혔죠. 그때 43살의 젊은 케네디 대통령은 전무후무한 생각을 하는데 나는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리고 나사를 만들어서 국회에 가서 나는 달에 가고 싶다는 명연설을 하죠. 그리고 10년 동안 결국 우주를 향한 것이 오늘날 컴퓨터, GPS, 마우스 모든 게 거기서 다 나왔거든요. 그런 위대한 결정을 했는데 우리도 미래로 가는 케네디 대통령 같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보면 그 IT 테스트 배드 국가라는 그래서 많은 돈을 넣을 때 그때 IT 버블이 어떻고 뭐 많은 벤처 기업들이 뭐 흥청망청 돈을 쓴다 뭐 비난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탈출했던 거고 그 당시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때 다 창업했던 분들이 오늘날 한국 경제를 새롭게 끌고 가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때가 됐다. 저는 전 세계가 동일한 시험 문제를 받았다. 그렇잖아요. 예, 예, 코로나라는 예. 게. 이때 와 있는 미래를 봤는데 이제 원격 교육, 비대면 교육, 비대면 의료 피할 수 없겠구나. 이때 누가 디지털 혁명의 앞선 문명의 주인공이 되느냐. 두 번째는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는 게 이 기후변화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린 뉴딜을 앞서는 자가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이게 경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듯이 미래로 빨리 가려면 결국은 거기 어려워지는 디지털이 어렵거나 그런 분들을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이 세 가지 과제가 절체절명이다. 그래서 저는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우리 스핑크스라는 이집트에 가면 괴물이 있는데 퀴즈를 풀어야 안 잡아 먹히잖아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는 이 퀴즈 앞에 놓여 있다. 저는 이 중국이 농업 문명의 주인공이었고 우리가 서양이 산업 문명의 주인공이었다면 우리가 디지털 문명의 주인공을 대해서 한번 과감한 도전을 한번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왜 여당이 반대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야당이 네. 이렇게 근사한 정책 성공하면 현 정부 여당 매우 유리할 거고 또 이광재 의원 몸값 키워줄 거고 찬성 안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의료라든지 또 여러 비대면 일이 앞으로 해야 되고 특히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아주 최장의 장마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꼬리가 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룩
숭고한 일에만 투자하면 이익이 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좀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더 돈 되는데 투자하고 그럴 수는 없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영화 그 소설에 보면은 스칼렛 오하라한테 레드 버틀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혼란스러울 때 위기가 올 때 기회가 같이 오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보면은 이 기후 변화가 계속되게 되면 결국은 재난이 많아지잖아요. 그다음에 식량 위기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누가 더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팜으로 누가 먼저 가느냐. 그다음에 재난을 누가 더 빨리 디지털라이징해서 앞선 기술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이 또한 과제일 거고요. 예. 앞으로 결국은 물 부족이 전 세계가 겪고 있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해수 담수화 기술은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록펠러 재단이 하는 것처럼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물을 만들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해수 담수화가 빠를 건지 이 모든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는데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걸 만드는 그 민족과 국가에 결국 새로운 미래가 오는 건데 결국은 시험 문제를 푼다는 건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건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는 거고 그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랜만에 모셔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이 정도만 해야 되겠습니다. 뉴딜 관련해서 하고 다음에 한번 시간 한번 내주세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보내드릴게요. 이 다음 대선 시대 정신은 혹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현재 국민이 자기의 인생도 노후도 모든 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행복한 인생, 건강한 공동체, 강인한 국가. 그리고 이걸 지표로 만들려면 이제 단순한 GDP 성장이 아니고 국민의 행복 지수를 만들어서 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이것에서 삶의 질을 높게 만드는 건데 세금은 적게 만들고 소득은 높이고 생활은 안전하게 만드는 그래서 국민 행복 시대가 저는 다음 국민 행복 당론입니다. 시대. 갑자기 여쭤봤는데 대선 시대 정신에 관한 답변이 준비가 돼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 미래전환 K 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만나봤습니다.